저는 오늘 네이버 소속으로 온 건 아니고요. 과실은 공동대표이자 AI 미래포럼 공동의장 자격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실 인공지능 AI, 챗GPT가 나오고 나서 엄청난 생성 AI 시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생각보다 확산이 잘 안 되고 있고요. 또 저희 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성별 격차, 연령 격차, 지역 격차들이 여러 가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서 이런 격차들이 결국은 사회의 성장에도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서 이렇게 저희가 또 대구시청과 함께, 광역시청과 함께 이런 행사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대구 지역에 있는 많은 AI 전문가분들, 또 저희 과실원에서 오준영 의장 이렇게 함께해서 토크 콘서트를 진행을 하게 됐는데, 토크 콘서트는 약간 패널 토론 형태로 진행하게 될 것 같고,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저희가 지난 3개월 정도 AI 리터러시 혹은 AI에 대한 이해도 관련한 조사를 좀 진행을 한 내용을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7월 초부터 진행했던 결과들이고, 첫 번째 버전은 7월 말쯤에 저희가 부산에서 행사를 할 때 한번 공개를 드렸었고요. 그리고 나서 벌써 3개월 정도 지났기 때문에 그 3개월 동안 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또 대구를 중심으로 해서 대구에 왔으니까 대구 파인 튜닝을 해야 되겠죠. 파인 튠된 버전으로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역시 이 설문조사 결과는 신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정도의 정답의 일관성 기준으로 됐는지를 평가를 해서 또 저희 아젠다북이라고 하는 또 온라인 서베이, 설문조사 정말 잘하시는 아젠다북과 함께 저희가 진행을 했고요. 전반적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남성분들이 조금 더 관심이 많으신 건지 어쨌든 좀 더 많이 참여를 하셨고, 저희는 연령대별로 밸런스를 맞추지는 않았습니다. 실제로 선거 같은 경우는 밸런스를 맞추는 게 중요하지만 지금 현 시점에서 이런 연령대가 관심이 많다는 것 자체가 그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라고 봤기 때문에 이렇게 통계치가 나온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본론으로 들어가면 생성 AI 얼마만큼 사용하시나 여쭤봤습니다. 거의 매일 혹은 주 2, 3회 정도 사용하면 자주 사용하는 걸로 정의를 해서 여쭤봤는데, 지금 현재 한 18.1% 정도가 주 2, 3회 이상 쓰신다고 해요. 전국적으로 7월달 조사한 거에 비하면 1%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약간 늘긴 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56.9%가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거나 좀 써봤는데 지금은 안 쓴다 하시는 분들이 이 정도쯤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7월달보다 조금 줄었어요. 0.5% 정도 줄긴 했는데 여전히 확산 속도가 생각보다 더디다라고 하는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대구 한번 보겠습니다. 대구는 매일 쓰시는 분들의 비율은 전국 평균보다 높아요. 그런데 주 2, 3회 쓰시는 분들은 전국 평균보다 좀 적습니다. 7월 대비해서 한번 볼까요? 7월 대비해서는 거의 매일 쓰시는 분들이 조금 늘었고 주 2, 3회 쓰시는 분들이 조금 줄었습니다. 문제는 쓰다가 안 쓴다가 엄청 많이 늘었어요. 5% 정도 늘었습니다. 이 정도면 통계적으로 굉장히 많이 는 건데, 제가 저 숫자를 가만히 뜯어보니까 저 네버 있죠? 네이버 아닙니다. 네버입니다. 써본 적이 없다예요. 그러니까 저기 있는 숫자들을 다 합하면 대부분이 이제는 안 쓰므로 넘어갔고 일부, 주 2, 3회 일부가 거의 매일로 올라온 것 같아요. 해서 써보다가 정말 좋네 하면서 거의 매일 쓰시는 분이거나 아니면 써보다가 이거 생각보다 도움이 안 되나 하면서 이제는 안 쓰는 걸로 많이 넘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은 쓰면서 점점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데 사용법이나 실제 사용 사례에 대한 교육이 조금 더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라고 분석해 볼 수 있겠죠. 어느 용도로 많이 사용을 하냐라고 봤더니 생각보다 이것도 전국 평균입니다. 글 쓰는 것보다 그림 그리는데 많이들 사용하고 계신 것 같아요. 글은 그냥 쓰면 되는데 그림을 일러스트나 포토샵 가지고 작업하려면 꽤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높은 것 같고요. 자, 이제 대구 한번 보겠습니다. 대구도 그림 그리는 게 높은 편인데 전국에서 압도적으로 글 쓰는 거에 비해서 그림 그리는 편이 굉장히 높은 활용을 보이고 있다라는 게 조금 특이하긴 합니다. 생성형 AI를 사용했을 때 효과를 정말 체감을 하는가를 여쭤봤습니다. 역시 일단 기본적으로 도움이 된다, 고만고만하다부터 시작해서 도움이 된다는 굉장히 많은 것 같고요. 저 밑에 있는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분들이 통계 잡히기 때문에 쟤를 보정을 딱 해주면 대충 보통까지 다 빼고 조금 긍정적이든 매우 긍정적이든 AI를 썼을 때 긍정적이다는 분들이 무려 64%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쓰면은 도움이 된다는 얘기고요. 7월 대비했을 때 긍정은 빠지고 매우 긍정이 증가를 했죠. 저것도 마찬가지. 써보니까 그냥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점점 쓰다 보니 잘 쓰게 돼서 훨씬 더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네로 이동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강연에서 말씀을 드리던 제발 좀 많이 써보시라. 쓰다 보면은 노하우가 늘고 정말 도움이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네. 역시 또 대구 봐야죠. 대구를 봤더니 긍정 그리고 공정인 줄었어요. 3.4%. 보통도 줄었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아니라 대부분 매우 긍정으로 다 넘어왔습니다. 즉 쓰던 분들, 긍정적으로 판단했던 분들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더라라고 한 쪽으로 이동한 것 같아요. 타 지역 대비도 마찬가지라서 훨씬 더 매우 긍정적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이 투표하신 분들 100명이 넘는 전국 지자체에서 가장 높습니다. 대구가. 그래서 실제로 굉장히 잘 쓰고 있는 분들의 비율은 높은 편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인공지능의 기술 발전에 따라 여러 가지 걱정들 많으시죠. 이것도 어떤 부분이 걱정되는지를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전국 평균 보면 일자리 대체가 가장 걱정거리가 있는 것 같고요. 그 외에 뭐 악용을 한다라거나 혹은 가짜 컨텐츠 이런 것들을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역시 7월 대비해 보니까 여기서는 변화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인데 가짜 컨텐츠를 만드는 부분에 대한 걱정이 좀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악용에 대해서도 조금 늘었죠. 나머지는 줄었습니다. 저는 이거 꽤 의미 있다고 보는 게 저기는 통제불능 같이 지금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상상을 통해서 걱정을 하는 저런 것보다 또한 일자리 대체 같이 실제적으로 일자리가 영향을 받겠지만 대체되는 케이스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 과도한 우려가 AI에 대한 리터러시 이해도가 높아지면서 정상적으로 당장의 문제 쪽으로 이동해 온다는 건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구 쪽으로 보겠습니다. 역시 가짜 컨텐츠가 많이 늘었어요. 이게 가짜 컨텐츠 만드는, 가짜 뉴스 만드는 것들이 실제로 우려점이 있기 때문에 뭔가 AI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방향으로 잘 가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활용이 기대되는 산업 분야에 대해서 현재 봤더니 여전히 의료바이오 쪽을 많이 기대들 하시고요. AI 디지털 교과서 덕분인지 교육 쪽에도 좀 많이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7월과 대비했을 때 의료바이오가 좀 줄어들긴 했어요. 살짝 줄어들었고 줄어든 만큼 교육이 늘었고요. 제조도 조금 늘었습니다. 자, 의료바이오가 줄어든 건 역시 생성 AI의 할루시네이션들을 포함한 이런 부분들과 이 규제 혹은 사람 목숨 걸린 게 있다 보니까 약간 기대치가 줄어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한 두세 달쯤 지나면 다시 늘 가능성이 있는 게 노벨 화학상, 알파폴드 이런 것들이 받은 영향은 조금 더 반영되는 시간이 걸릴 거라 보고 있고요. 자, 대구 보겠습니다. 눈에 띄는 부분은 바로 제조에서 굉장히 많이 늘었다라는 겁니다. 대구에 있는 많은 제조업들, 기업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수치라고 보이고 있고요. 마찬가지 교육에 대한 인식도 많이 이 AI를 통해서 상상될 수 있다는 인식이 많이 늘었죠. 그런데 타 지역 대비 비교를 해보자면 그래도 여전히 제조는 약간 낮고 교육은 상대적으로 조금 높은 편인 것 같다.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대구 지역 혹은 실제로 전국 기준으로 봤을 때 지역 AI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하냐라고 봤더니 인재 문제가 상당히 많이들 걱정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인재 문제가 가장 높고 그 외에 어떤 교육이나 행사 그리고 AI 기술 활용 기업에 대한 투자 이런 것들 순서로 나오고 있는데 7월 대비했을 때 사실 여기는 고만고만해요. 고만고만한데 눈에 띄는 게 인재기업 유치 비율이 조금 더 는 건 여전히 인재 문제를 푸는 게 쉽지 않다. 전국적으로도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대구 쪽 보겠습니다. 대구를 보면 교육 행사는 이제 뭐 그렇게 모자라진 않은 것 같다라고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딱 빠진 만큼 올라온 게 인재 기업 유치에 조금 더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더 뛰어난 인재들, 그리고 뭔가 잘할 수 있는 기업들을 대구에 뭐 사이트를 만든다든가 하는 것들을 좀 더 많이 도와주셔야 되겠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타지역 대비해서도 기업 투자, 지역 특화 지원, 인재 기업 유치에 많은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다. 이 내용은 대구시청에서 잘 보시면 도움이 되겠죠. 해서 2025년 AI 대정한 대구의 ABSB 산업 주도권 선점을 기원하면서 그것들을 좀 더 디테일하게 논의를 하기 위해서 패널분들 모시겠습니다. 잠시 자리 정리를 하겠습니다. 순서대로 먼저 고석주 경북대학교 IT대학 학장님,
그리고 대구교육대학교 배영건 부총장님, 스피엑스의 박윤라 대표님, 그리고 대학원생이시죠, 김정훈 대상고원생님, 그리고 IT 여성 기업인 협회 김민희 지회장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시전은 AI 미래포럼 공동의장이자 2025 AI 대전환 저랑 함께 공전해주신 오순영 의장님 이렇게 오셨습니다. 네, 준비가 끝난 것 같으니까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앉은 순서대로 간략하게 자기소개부터 하고 넘어가면 어떨까 싶은데요. 거꾸로 넘어오는 방향으로, 네, 끝에서 그냥 쭉 넘어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네, 오 의장님 부탁드립니다. 네, 저 오순영이고요. 지금 현재 과시전 AI 미래포럼에서 공동의장을 맡고 있고, 백그라운드는 한 24년 정도 IT 쪽에 소프트웨어 개발을 했었고, 최근에는 KB국민은행에서 금융 AI 총괄을 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네, 반갑습니다. 경북대학교 IT대학 학장 맡고 있는 고석주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북대학교 전자공학부 석박통합 과정 중인 김정훈이라고 합니다. 어쩌다 보니까 제가 운이 좋게도 여기 앉았는데 네, 대학원생들 대표하는 자격이 있는지 제가 잘 몰라서 그냥 일반적인 개인 그냥 박사 과정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대구교육대학교 현재 부총장을 맡고 있는 배영건이라고 합니다. 간략하게 저희 학교를 소개를 하면, 저희 학교는 지금 현재 제가 AI 대학원도 맡고 있는데, 현재 전국에 46개 대학이 대통령령으로 만들어진 게 있습니다. AI 교육 대학원이죠. 현재 46개 대학을 컨트롤할 수 있는 AI 융합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현재 AI 융합센터는 대구교육대학교가 총괄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오늘 뜻깊은 시간이 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제가 총괄센터장을 맡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스피어 AX의 대표이사 박일합니다. 아마 스피어 AX로 인사는 처음 드린 것 같아요. 제가 원래 7월부터 사명이 바뀌어서 2008년부터 해서 우경정보기술로 해서 저희들 7월부터 해서 스피어 AX로 사명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대구 경북 ICT 산업협회장도 겸직을 하고 있고, 첨단벤처 연합회 회장도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좋은 이 뜻깊은 기분에 또 우리가 잘하고 있는 AI에 대해서 잠시나 얘기 들을 수 있는 것 같아서 또 흥분되기도 하고, 이 자리에서 패널 토의에서 나온 게 있어서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IT 여성개발협회 영남지회 지회장 김민희입니다. 저는 동구의 혁신도시 R&D 특구에 주식회사 신라시스템이라고 있는데, 의료 AI로 해서 지금 지역의 의료 소프트웨어 회사로 자리매김하고 있고요. 앞으로 AI 쪽으로 해서 지역에서 의료를 제일 잘하는 AI 기업으로 성장하고자 하고, 오늘 이렇게 과실련에서 와서 지역의 의료 생태계 AI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서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시민들 대상으로 패널로 얘기도 제가 좀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너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가 이런 토크 콘서트 혹은 패널 토론을 진행하게 된 이유가, 지방 행사를 하면 강연 같은 것도 중요하긴 한데, 실제로 저희가 이 행사를 하는 이유는 대구에서 이 행사를 어떤 출발점으로 해서 정말 AI, 이미 ABB 엄청 많이 지원도 하고 투자를 하고 계시지만 여전히 아쉬운 부분들도 틀림없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 행사를 출발로 해서 훨씬 더 대구의 ABB 역량 혹은 경쟁력이 커질 수 있도록 어떤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리고 진행해야 될 혹은 찾아나가야 될 솔루션을 같이 만들어보자 라는 관점에서 이 토크 콘서트를 진행하게 됐다라는 말씀을 먼저 미리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을 각 패널 분들께 조금씩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저희 고석주 학장님께 좀 드리고 싶은데요. 경북대학교 IT대학이면 특히 우리나라 전체적으로도 그렇지만 대구 경북 지역 디지털 전환에 굉장히 중추적인 역할을 해 주시고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 역할을
할 그런 인재들을 배출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막중한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특히 이 AI나 뭐 소프트웨어, IT는 산업계랑 학계가 굉장히 밀접하게 실질적인 그리고 밀접하고도 실질적인 협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관점에서 어떤 학계와 산업계 관점에서 좀 성공적으로 협업을 해본 사례들을 소개해 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다른 학교도 고민을 많이 하실 테니까. 그런데 저도 산학협력 많이 해봤지만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떤 좀 어려움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 어려움들 중에 뭐 기업이 좀 노력해야 되는 것들, 학교가 노력해야 되는 것들도 있겠지만 대구시에서 또 정책특보가 계십니다. 정책특보께 이런 걸 좀 도와주시면 좋겠다 할 만한 내용들을 가감없이 좀 의견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수도권 집중화한 사항도 있고 지역 위기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는 결국 지역 기업과 대학이 산학협력 프로를 매우 중요하다고 인지하고 있고요. 저희 IT 대학 같은 경우에는 1년에 800명이 뽑거든요. 전자 컴퓨터 분야로. 매 학년 800명 정도 있고 특히 4학년 800명 중에서 한 400명이 산학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 기업들하고. 과제 수로 치면은 한 과제 5명씩 하니까 한 80개 정도 하거든요, 1년에. 아까 좀 전에 AI 활용도 봤는데 거의 80개 과제 중에 거의 95%가 AI 관련된 것더라고요. 제목에 AI 들어있든지 아니면 내용적으로라도 AI 포함되어 있든지 특히 아마 IT 분야라서 그런 것 같아요. IT 분야 AI 많이 접수되어 있고. 그래서 다른 산업 한 과제에 한 5명 정도 구성되는데 그 지역 기업체분이 몇 분이 되고 학부생 4학년이 한 5명 정도 팀을 꾸며가지고 한 4개월간 과제를 합니다. 4개월간 하고 작품 개발을 하고 방학 때 만약 기회가 되면 그중에 일부 학생들이 이제 인턴십이나 현장 실습을 가거든요. 속에 이런 6개월 과정으로 해서 지역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나름 산업협력 과정을 많이 하고는 있는데 한계점도 있는 것 같아요. 결국은 이제 일단 학부생 중심이다 보니까 실제 기업들은 실질적인 도움이 되려면은 좀 R&D를 해야 되거든요. 학부생들이 R&D 하기엔 좀 어려운 면이 있고 기간도 4개월, 2개월, 6개월이니까 보통은 R&D는 1, 2년 가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또한 산업 프로젝트가 약간 교육적인 측면도 있잖아요. 학부생들은. 그래서 이제 실제 기업들은 R&D를 해야 되고 그 기술, 제품 경쟁력에 연결되는 그 활동이 필요한데 결국 이거랑 한계점을 가지고 있고 이걸 위해서는 결국 특히 이제 학부생보다도 대학원생이나 아니면 대학 교수진의 전문성, 연구실 연계되는 산학협력 과정이 중요하지 않나. 그래서 학장 되면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1기업 1연구실에서 지역기업과 IT대학 교수님 연구를 맺어주는 활동을 하려고 했는데 쉽지 않습니다. 이게. 기업을 당장 지금 비즈니스 해야 되는 입장도 있고 학교 입장에서도 또 R&D 성과가 중요하다 보니까 서로 그 요구에 달라가지고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대구시 바라는 게 있다면 이 플랫폼 역할을 기업과 대학의 전문성 연결시켜줘서 실제 지역 기업, 지역 산업의 경쟁 능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는 고민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중요한 의견을 주셨던 것 같아요. 현재 산학협력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학부생 중심이다 보니 기업 입장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결국 대학원생 조금 더 R&D를 할 수 있도록 대구시에서 플랫폼의 역할을 매치메이킹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 역할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왠지 정책특보님께 마이크를 하나 갖다 드리는 게 나중에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네, 한꺼번에 좀 관련해서 또 마지막 정리하는 의견 좀 나중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배영건 부총장님께 여쭙겠습니다. AI 리터러시 확산에서 특히 어떤 청소년들 혹은 학생들 기준으로 보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부모님들이랑 선생님들인 것 같습니다. 특히 초등교사는 초등학생들이 과연 AI를 쓰게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지만 최근에 AI 디지털 교과서 이런 진행을 보면은 아예 막는 건 답이 아닌 것 같고 하지만 무분별하게 쓰게 하는 건 또 리스크를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더욱 세심한 AI 활용 교수법 그리고 이 선생님들, 미래 선생님들이 AI 리터러시를 좀 더 잘 이해하고 그 자체를 교육대학의 AI 리터러시 교육 커리큘럼을 준비하는 게 필요해 보이는데 앞서서 AI 교육센터도 만드셨고 실제로 전체 전국 교육 관련된 센터 운영도 하신다고 말씀 주셨는데
이런 부분에서 실제적으로 좀 인공지능을 잘 가르칠 수 있는 교사 양성을 위해서 어떤 좀 특화된 준비를 하고 계신지 좀 더 구체적으로 안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대구교육대학교는 아시다시피 초등교사를 양성하는 한 개의 전공이 운영되는 특수목적대학교입니다. 그래서 초등교원을 양성하는 과정으로 특화가 되어 있었는데 최근 알다시피 학령 인구 감소로 학부 정원이 예전에 한 600명대에서 한 300명대로 인원이 대거 줄었습니다. 줄고 그 인원만큼 이제 대학원 정원이 많이 확산됐고 현재 그 대학원 과정에 지금 앞서 얘기했던 것이 지금 이제 주제가 AI인데요. AI 관련해서 이제 교육과 접목할 수 있는 분야가 그 산업계뿐만 아니고 대한민국 전반에 많이 필요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학원에 일반 교사 이외 예전에는 교사들만 올 수 있었는데 교원들 이외에 일반인들도 교육 관련이 있는 분들도 대학원에 들어올 수 있도록 정부에서 과정을 열어줬습니다. 대표적인 게 AI 학습 플랫폼 전공이라고 해서 100% 온라인으로 이루어지고 전국 어디서든지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과정이 만들어졌고요. 아마 교육부에서 인가한 최초의 국립대의 100% 온라인 과정이라고 볼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얘기했듯이 AI 학습 지원센터, AI 교육 전공은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전국의 46개 대학, 서울대를 포함한 46개 대학이 석사 과정이 만들어져 있고 교사들이 장학금 혜택을 받습니다. 학비를 무료로 하고 원하면 대학원에 들어와서 앞서 얘기했던 그 AI 분야가 너무나 중요하지 않습니까? 학생들에게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줘야 되고 그리고 잘못되면 우려하는 부모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안내하는 것들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그 중요성을 인지를 하고 선생님들에게 학비 지원을 해서라도 교육을 의무화를 시키겠다고 해서 대학원을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과정들이 현재 한 4년, 5년 과정에 되고 있고 현재 그 교육부가 그 대학원들의 있는 교수님들을 다 지도할 수 없기 때문에 AI 융합센터라는 것을 교육부 사업으로 저희가 만들어져 있고 대구교대가 현재 3년째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총괄하고 있는 센터장을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저희도 보면 대구가 조금 더 확산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대구를 자랑으로 하면 대구 아마 교육의 리드를 수도권에서 많이 했지만 두 가지 영역은 대구가 리드를 한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한 가지가 뭐냐면 IB입니다. IB 바케롤리아 과정은 대구에 있는 교육감님이 시작을 하셔서 전국 현재 확산을 하고 있는 대구가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하나 제가 자랑하고 싶은 것이 AI 교육입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AI 융합센터는 대구교대에 그 센터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수님들 연수도 시키고 포럼도 시키고 졸업한 대학원생들의 네트워크도 구축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전국적으로 우리 외부에 또 많이 오셨기 때문에 교육 분야는 대구가 IB와 AI는 대구가 잘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좀 말씀해 주면 좋을 것 같고 앞서 얘기했던 그 교사 양성의 커리큘럼은 저희 대구교대가 이제 선도를 하고 있다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사 양성이 필수 과정으로 AI를 가르치는 부분 또 지금 현재 리터러시 부분은 최근에 교육계에서는 용어가 디지털 교육입니다. 디지털 교육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디지털 교육을 필수화하는 그 교대를 졸업하려면 의무적으로 디지털 교육 학점을 이수를 해야 됩니다. 그 학점 수가 대구교대가 제일 많은 학점을 이미 내부적으로 갖추고 있고 준비되어 있다. 그리고 그와 관련된 전공들이 석사뿐만이 아니고 지방대학에는 유일하게 대구교대가 박사과정을 교육부에서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박사과정도 AI 분야도 현재 박사과정을 만들고 양성을 하고 있다는 부분을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총장님 말씀을 들어보니 적어도 AI 교육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대구가 대한민국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그렇게 잘 만들어진 시스템 같은 것들이 대구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선생님들, 교사들 그리고 거기서의 어떤 중요한 경험들이 사실 학부모들에게도 잘 공유될 수 있으면
굉장히 우리 어린아이들의 리터러시 이런 것들 좀 더 안전하고 정확하게 쓸 수 있는, 그러면서 교육을 얻어볼 수 있는 이런 형태로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고무적인 어떤 정보를 주셨고요. 다음은 박윤아 대표님께 여쭙고 싶어요. 박윤아 대표님은 사실 격주로 한 번씩 뵙습니다. 국회 AI 포럼에서 자주 뵙고 있는데, 근데 저는 알지만 원래 이럴 때는 스타트업 이제 대표님들이 나오시면 회사 소개할 기회를 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결국은 그 대구 지역, 그죠? 대구 지역에서 어떤 AI 스타트업을 하고 계신데, 앞서서 설문조사를 봤더니 여러 가지로 투자를 좀 더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결과들이 나왔습니다. 지역 특화 이거 혹은 전반적인 인재나 전체적인 투자건,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런 실제로 그렇게 느끼시는지,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동의하신다면 어떤 부분을 조금 더 지원을 해주시면, 정책 특보 나와 계시니까 디테일하게 정보를 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하정우 센터장님 처음에 제가 대구 본사는 몰랐었죠. 그렇죠. 그래서 국회의원 뵙다가 그 과방위에서 AI 모빌리티 정책 포럼에서 같이 이렇게 그룹에서 매 격주로 해서 아침에 이렇게 7시부터 이제 의원들과 같이 이제 논의를 하면서 AI과 모빌리티 생태계에서 상당히 좀 하정우 센터님께서 많이 좀 집중해 주시고 또 많은 얘기를 해 주셔가지고 또 국가 정책에 대해서 되게 좀 중요하게 가름막이를 좀 하고 계십니다. 하여튼 좀 대구에서 이렇게 만나뵙고 반갑고 저녁에 몽튀기를 한번 쏘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에 참 음식이 상당히 좀 맛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럼 제가 대구에서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 스피어 X 아까 소리에 잠시 설명드렸듯이 2008년도에 저희들이 우경정보기술로 해서 정보부 안쪽으로 이제 사업을 영위해 왔고, 저희가 스피어 X가 아마 산학 쪽에 가장 모범된 아마 기업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또 대기업에서 근무했었고 나오면서 이제 제가 연구개발 쪽으로 주로 주력을 하다 보니까 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미래 성장하기 가장 중요한 그런 연구에 대한 부분, 자기만의 개발, 자기만의 플랫폼이 있어야겠다는 게 아마 지속 가능성이라는 건 어느 누군가 기업들이 다 생각하고 계시겠죠. 그래서 기업을 경영할 때 2008년도에 법인 설립 이후에 2010년부터 해서 지역대학교에 있는 마침 저 인연이 잘 되어 있는 경북대학교의 연구원 대학 교수님하고 같이 이제 연구 R&D를 해서 현재 우리 스피어 X가 나타났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대학에서 주어지는 기업의 산업 현황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에 대해서는 뼈저리 느꼈고, 또 기업과 대학하고 연계성은 꾸준히 가야겠다는 것은 제가 지금 몸소 처음 했고 현재까지도 지금 지속적으로 기업하고 대학하고 연결을 계속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뭐 대구 이제 민선팔기 홍준표 시장님께서 오셔서 ABB를 한다고 하시길래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는 ABC를 했었거든, 그 전에부터 해서. AI, 블록체인, 빅데이터, 클라우드를 해서 이제 시장을 확대하고, AI를 시작으로 해서 AI는 항상 중요한 것은 데이터에 기속되고 데이터에 대해서 양질 데이터를 확보하고 그 데이터에 대해서 보호를 하기 위해서는 블록체인을 설계하고, 이걸 서비스 확장을 하려면 클라우드를 가야 되는 게 제가 가야 되는 모티브로 했고 그림을 그렸는데, 이걸 좀 시에서 너무나 좀 획기적으로 지금 이제 지자체에서 만든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큰 그림을 해서 저희가 가는 방향이 좀 지금 좋았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뭐 저희 회사 같은 경우 잠시 소개를 하게 되면은 비전 AI, 비경영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들이 보안 영역을 만들고 오브젝테이션에서 분석을 하고, 거기서 초기 단계는 분석을 했었지만 지금은 이제 분석된 내용을 가지고 가치 있는 데이터를 디테일하게 만들고 모형을 만들고 예측을 만들어서 향후에 어떤 이루어질 것에 대한 AI 모델링을 좀 이제 마무리가 되어 있는 상태고, 최근에 이제는 하고 있는 게 산불 AI가 저희 시장 점유율이 97% 정도 보유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 동물 생태계도 지금 AI 산불만 아니라 동물 생태계도 지금 AI 분석을 하고 있고, 최근에 뭐 우리 도심지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의 안전사고들이 많이 나타나지만 거기에 안전사고 예방 모델링을 지금 저희들이 각 지자체별로 해서 지금 하고 있고, 또 두바이 쪽도 지금 요청이 와서 그쪽에도 산업적인 연결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비전 데이터를 해서 저는 2014년부터 AI를 해봤습니다. 딥러닝을 해봤었고요. 그때부터 이제 AI를 해서 한 11년차 AI를 한 회사고, 그 과정에서는 이제 기술뿐만 아니라 원천 기술뿐만 아니라
관련 인력들도 지금 이제 많이 보유가 되는데 아마 네이버의 AI 인력만한 이상에 대한 수준된 인력들이 저희 꽤 많은 인력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산업을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말씀 주셨듯이 지금 이제 스타트 기업이라든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게 가장 중요한 건 인재에 대한 부분 자체 아까 발표 장표도 보셨기도 하지만 결국 인재는 외부에서 마찬가지일 겁니다. 좀 네이버에서도 얘기를 하게 되면 네이버 인력들은 해외로 다 빠져나가고 있고요. 지역에서 이제 양성하게 된 네이버라든지 카카오 쪽이라든지 빅테크 기업이 이제 흡수를 하게 됩니다. 이게 이런 구조가 이미 많이 지금 이제 표준화되어 있는 구조가 비슷하게 흘러가는데 인재를 뭐 이렇게 어떻든 유치율이 되긴 하지만 인재 기업에서는 인재 양성 꾸준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경북대학교하고 이제 ICT 융합 학부를 만들어서 저희들 ICT 협회에서 지금 이제 한 5명 정도가 지금 이제 석박사학위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지역에서는 자구책을 만들 수 있는 거는 결국 인재는 우리 스스로가 만들고 우리 인력들을 스스로 지금 이제 자기 개발시키자라는 게 우리가 가장 가야 될 방향이다 해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얼마 전에 좀 이제 국회에서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는 기업이 스스로가 만들어야 되고 기업에 필요한 인재를 뽑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서 그 인재가 아무래도 뭐 유출이 된다 하더라도 많은 유출이 안 되겠고 그 기업을 위해서 계속 지금 이제 자기 개발을 하기 부분을 좀 영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되고 있고 대구 같은 경우는 제가 최근에 ICT 협회장을 지금 맡아 보니까 대구는 전통적으로 IT를 잘하는 회사였습니다. 다른 도시였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와 LG가 지금 현재 구매에 있다 보니까 거기에 모든 IT 개발자 인력은 대구에서 공급을 했습니다. 그 지역의 산업단지가 지금 이제 수도권 이전뿐만 해외로 빠져나가다 보니까 그 기업들이 좀 더 많이 좀 소멸이 되거나 또는 조금 작게 빠져있지만 아직까지도 그 산업은 IT 산업은 대구가 잘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제 알파시티라든지 산업단지가 하나 모이게 되니까 스타트 기업뿐만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들이 많이 모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또는 해외에서도 들어오기도 하고 있고 수도권에서 이전한 기업도 지금 이제 나타나고 있는 현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업단지가 하나씩 주어지는 게 지역의 생태가 얼마나 변화가 되는지 제가 몸소 느끼고 있고 대구에서 한 17년 동안 이제 IT 경험을 하고 있고 개발하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시대는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기회와 위기는 동시에 오긴 하지만 좋은 이런 기회를 우리가 지금 이제 단장님께서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계시는데 이제는 이제 또 아마 예타라든지 모비에타에서 많은 자금도 지타 거점이라든지 기회 거점에서 알파시티가 지금 이제 선정되면서 우리 미래에서 또는 우리 스타트 기업들이 앞으로도 꿈을 키우고 여기서 대구에서도 할 수 있다는 부분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특히 저도 이제 알파시티에 대해서 자랑스러움을 수도권에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고 판교에서도 상당히 알파시티가 이미 많이 알려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선배 후배님들도 알파시티의 판교에서 제가 근무를 많이 하고 기업을 운영하신 분들이 알파시티에서 최근에 들어서 문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산업단지가 하나씩 주어지는 이 생태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제가 뼈저리 느꼈고요. 그런데 대신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스타트 기업들이 가장 중요한 AI나 이런 기업들은 새로운 기회를 하려게 되면 규제나 이런 것 때문에 가장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규제 프리존에 대한 부분 자체도 어찌 보면 되고 잘할 수 있는 거는 규제를 좀 과감하게 계획에서 풀어주고 그게 스타트 기업뿐만 아니라 빅테크 기업들도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말해주는 게 핵심이다. 라고 있고 AI라든지 신기술을 적용시키려면 규제가 거의 대부분 막혀서 못하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네이버 클라우드하고 지금 이제 사업을 지금 같이 한번 지금 제안하고 있는 것 중에 있는데 그게 한계가 또 규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개인정보 쪽에는 민간정보 때문에 이슈가 있다고 얘기를 해서 가장 중요한 그런 거는 이제 규제 프리존에서 만들어주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있고 그런 빅테크 기업하고 스타트 기업들하고 같이 융합을 해서 새로운 시너지 날 수 있는 그런 산업이 또 열릴 수 있습니다. 그게 대구가 시작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많은 얘기가 있지만 이렇게 하고 오늘 또 픽스가 이제 내일부터 이루어집니다. 정말 우리가 대구가 새로운 미래의 산업에 대해서 정말 매년 달라진다는 느낌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홍준표 시장님 비롯해서 대구시 관계자님 여러분들 되게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박혜정 대표님 감사드립니다. 알파시티 같은 어떤 산업 정책, 산업단지 굉장히 성공적으로 잘 안착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역시 어딜 가나 거의 비슷한 어려움 말씀 주시는 것 같아요. 규제. 이 규제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선도적으로
좀 해소를 하고 경우에 따라서 그 특구 시스템 혹은 샌드박스 같은 것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시에서 좀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부탁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다음은 우리 젊은 피 김정훈님 의견을 좀 듣고 싶은데요. 사실 미래를 만들어가는 건 어떤 대학원생들 혹은 학생들 이런 분들의 얼마만큼 역량을 잘 쌓을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그러면서 대구 지역의 AI 미래를 책임질 인재로서 실제로 연구를 진행하다 보면 당연히 어려운 게 많으실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 이거 좀 해주세요 할 것도 있지만 그거는 연구실에서 말씀하시면 되고 여기서는 정부나 시 그리고 대구에도 많은 기업들이 있으니까 기업들이 이런 것들을 좀 도와주시면 좀 더 멋진 연구 성과 잘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연구를 좀 더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 같다 싶은 내용들 마음의 소리까지 포함해서 말씀 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요즘 들어서 느끼는 건데 세상은 점점 빨리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문제도 나오고 있는데 앞서 패널 분들이 설명하신 것처럼 결국 인재 유출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게 대구 같은 지역에서 느끼는 서울로 가는 이제 수도권 집중 현상뿐만 아니라 이제 서울의 인재들이 해외로 나가는 인재 유출까지 대구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대한민국의 문제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대구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대구는 물가도 되게 저렴하고 생활비도 적게 됩니다. 월세도 싸고요. 그런데도 많은 인재들이 서울로 떠난 이유는 바로 임금 격차 때문입니다. 서울은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더 많은 기회와 높은 임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대구와 같은 지방은 아직 여전히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가 좀 영향이 큽니다. 그래서 부가가치 창출이 어렵습니다. 젊은 인재들이 더 나은 기회를 찾아서 대구를 떠나서 서울로 그리고 해외로 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긴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단순히 인재가 왜 떠나는지 고민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인재들이 지역에 남아서 기회를 찾을 수 있을지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거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시대가 필요로 하는 산업 구조를 정확하게 예측을 했기 때문이고 그에 맞는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2000년대 통신 기술이 급격하게 발전할 때는 정보의 비용이 크게 낮아졌었고 이를 활용한 기업가들이 네이버 같은 훌륭한 기업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는 또 다른 중요한 시점에 서 있습니다. AI 발전이 지능의 비용을 크게 낮췄습니다. 이게 참 정말로 중요한 말인데요. AI 기술을 잘 활용하면 대구와 같은 지방에서도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큰 기회가 주어질 것입니다. 근데 그렇다면 정부와 기업들은 어떤 것을 도울 수 있을지 부족한 정보를 가진 제가 몇 가지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대구 같은 지방에서는 창업 환경이 아직도 좀 많이 부족한 편입니다. 스타트업들을 위한 투자사, VC, AC들이 정말로 많지 않고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제대로 키우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부는 지방에서 더 적극적으로 투자 유치를 도와야 되고 기업들은 스타트업이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마련해 줘야 됩니다. 작은 규모의 창업, 스타트업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홍보하는 정책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교육 환경의 변화입니다. AI 기술 교육은 물론 학교에서도 기업가 정신에 대한 교육이 더 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지금 학교에서는 아직까지는 기업가 정신에 대해서 가르치는 교수님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변하고 있고 학생들이 새로운 산업과 도전에 적극적으로 뛰어들 수 있는 그런 교육이 이루어지면 물론 지금도 교육 시스템이 많이 변화하고 있고 노력을 많이 해주고 있으십니다만은
여전히 비효율적인 부분이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제 학교도 거기에 맞춰서 조금 더 많이 변화를 할 수 있으면 기회가 올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지역 내 기회 창출입니다. 제 생각에는 사실 외부 인재를 이제 이런 지역 이제 해외에서 대한민국이나 대한민국 서울에서 이제 대구로 이제 인재를 불러오는 것보다 이미 지역에 있는 인재들이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설득하는 게 더 쉬운 일인 것 같습니다. 이제 지방자치단체와 정부가 이제 청년들이 지역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AI와 같은 신기술 분야에서 지방 차원의 투자와 이제 정책 지원이 이루어지면 지역에서도 충분히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미래에서 지금 이 시점을 돌아본다면 아주 매우 중요한 시점일 겁니다. 과거처럼 이제 시대에 맞는 산업 구조로 빠르게 전환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지방에서도 기회를 제공해야만 인재들이 지역에 남아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대구에는 재능이 있는 젊은이들이 아직까지는 많습니다. 전국에서 손에 꼽는 이제 뭐 수성구 같은 학군지로 있지 않습니까? 이제 중요한 건 그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더라도 여기서 기회를 찾아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이제 학교와 기업 그리고 정부가 서로 협력해서 이러한 기회를 더 많이 홍보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제 실질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AI와 같은 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소규모 창업, 이제 다음 시대의 이제 개인적인 창업을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이와 관련된 이제 정보와 지원 프로그램이 충분히 홍보가 되고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연구하는 어떤 관점에서 의견을 기대했는데 오히려 창업 생태계 그리고 학교에서도 기존의 기술 아카데믹한 것보다 어떤 창업가 정신과 같은 부분의 교육 그리고 인재를 리텐션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과 지원에 관한 의견을 많이 주셨던 것 같습니다. 고민을 많이 하셨던 부분이 그대로 잘 녹아들어서 여기 계신 분들께 많이 전달이 된 것 같고요. 자, 다음은 김민희 IT 여성 기업인 협회 영남 지회장님께 의견을 좀 여쭙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하고 계신 기업을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요. 네, 그리고 대구 지역 여성 AI 인재 현황과 경쟁력이 어떠한지 좀 궁금하고요. 전반적인 어떤 그 국내에 비해서도 그리고 이 AI 분야 여성 인력 역량 강화를 위해서 또 특별히 막 계시니까 이런 것들을 좀 더 도와주시면 좋겠다. 전반적인 내용은 어차피 많은 분들이 말씀 주셨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의견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AI 활용도 이제 성별 격차가 좀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좀 해결을 위한 어떤 아이디어 이런 것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회사를 잠깐 얘기를 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내년에 한 20년 되고요. 저희 회사에는 여성 직원분이 한 45% 정도 됩니다. 예, 되어서 제가 회사를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느꼈던 게 저희 지역에서는 그 여성 인력 육성을 위한 그 양적 성장을 위한 이런 지원을 할 수 있는 기반은 저는 차고 넘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앞에 말씀 주신 고석주 학장님 계시는 학교 경북대학교를 비롯해서 지역에는 많은 대학들이 있거든요. 산학 협력이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예, 해마다 산학 협력도 열심히 하고 있고 또 그 학교뿐만 아니라 여러 대학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기업에서는 그 산학 협력을 해야 되고 또 현장 실습도 같이 해야 되는데 이런 교육 대학교뿐만 아니라 교육기관도 있고 또 기타 이 유관기관들에서 이런 교육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어서 저희 기업을 찾아서 함께 인력 성장을 양성을 하기 위한 노력을 정말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양쪽으로는 차고 넘치는데 제가 항상 이제 느끼는 거는 어느 순간에는 회사가 그냥 교육을 조금 해야 되나? 예, 질적 성장이 조금 필요해서 이 친구 이런 이제 인력들의
잠재적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좀 교육에 대한 부분도 좀 체계적으로 하고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이 좀 필요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제가 조금 들었어요. 사실 기업은 수익 창출을 해야 되는데 교육을 하다 보니까 이 친구들 열심히 우수한 또 인재들은 또 유출되고 이 시점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예, 그래서 오늘도 이제 제가 패널로서 뭐 여성 인재에 관한 얘기도 해야 되지만 뭐 그 신규 인재에 대한 양성과 저희가 뭐 유입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저희 지금 저희 회사에 있는 여성 인재들 45%의 인재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부분도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느 시점에 그 교육을 해야 되는데 교육도 정말 많습니다. 저희 지역의 DRP에서도 교육을 많이 하시고 교육기관이 정말 많거든요. 근데 어떤 교육을 이 시점에 이 직원한테 어떻게 이렇게 교육을 보내면 좋을지가 아주 고민스러워요. 그래서 오늘 그 특보님 계셔서 시에서 새로운 걸 저는 만들어 달라는 말씀은 드리지 않겠지만 이 모든 거를 좀 정리할 수 있는 아까 저희 학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플랫폼을 기관에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은 저희가 그 플랫폼 안에만 들어가면은 인력에 대한 부분이나 또 교육에 대한 부분을 토탈로 해서 하나의 채널로 해서 정보를 유입해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했고 여성 인력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뭐 IT 분야나 이제 AI 분야에서는 저희가 뭐 인식이 많이 개선이 되어서 전혀 그런 부분이 어려움이 없는데 이제 경력 그 육아와 출산으로 인한 경력 단절 때문에 그 인력들이 되게 안타까운 부분이 많습니다. 뭐 국가 차원에서도 많은 정책들도 있고 이런 것들도 많지만 저도 개인적으로 저희 직원들이 출산을 하고 결혼을 했을 때 정말 기쁜 마음으로 축하해 줄 수 없는 그런 어떤 부분이 있어서 뭐 그 직원을 위한 뭐 이런 지원 체계는 잘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오히려 기업의 입장에서는 정말 훌륭한 인재인데 이 친구가 결혼을 하고 육아를 하게 되면은 저희가 대체하는 뭐 여러 지원 사업도 있고 하지만 그걸로 다 대체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도 저희가 함께 또 고민하면서 정책적 제언도 해야 될 부분이기는 하지만 한번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들여다봐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일단 그 플랫폼 매치메이킹 플랫폼 외에도 인재를 또 양적 성장 말고 질적 성장이 가능한 역량 성장이 가능한 부분도 함께 플랫폼화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부탁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경력 단절 여성을 어떻게 좀 더 잘 그 이후에 또 인력으로 또 활용을 하거나 성장을 하거나 하는 이런 부분들의 어떤 부분도 좀 말씀 주셨던 것 같습니다. 자. 대구 지역 내에 계신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들었고요. 이제 외부 관점에서 봤을 때 오순영 의장님 의견을 좀 듣고 싶은데요. 제가 설문조사 결과도 말씀드렸고 또 전문가 패널 분들의 의견도 많이 들으셨을 텐데 이제 우리가 또 2025 AI 대전의 책도 같이 쓰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AI와 관련된 문제들 막 이렇게 디테일하게 적긴 했는데 그 내용 중에서 오늘의 어떤 논의 내용이나 혹은 대구 지역에서의 AI 활성화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 또 강조하고 싶은 부분들 있으시면 한두 가지 정도 의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마지막인데요. 뭐 외부라고는 하지만 제가 대구의 딸입니다. 대구에서 태어났습니다. 제가 지금 계속 저쪽 뒷면에 자유와 활력이 넘치는 파워풀 대구라고 해서 이 토론의 마지막을 좀 이렇게 확 올려서 끝내야 된다는 어떤 부담감이 좀 있는데 앞에서 쭉 말씀해 주신 것도 들어봤고 사실은 제가 지역을 올 때 그 전날에 하는 게 뉴스를 다 스크리닝을 해서 한번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릴까 좀 고민을 했었는데 대구시를 이렇게 찾아보니까 행정 데이터 기반의 행정 혁신을 하시겠다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 아젠다를 상당히 잘 잡으셨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제너러티브 AI의 어떤 글로벌 어떤 컨설팅 펌들에서 말하는 것들 중에서 가장 혁신이나 생산성 향상이나 자동화나 이런 것들이 가능한 부분을 행정 서비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구가 참 그 아젠다를 잘 잡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계속 말씀 중에 플랫폼 얘기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까 또 잠깐 틱타임 때 대구로 앱에 대한 것도 또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어떤 독점보다는 다양성을 가져가는 측면도 있지만 저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냐면 대구시의 공공 데이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구에 계시는 분들은 이것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계시는지 그거 자체가 개방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 안에서 뭐 스타트업이나 학교나 어떤 기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어떤 재료가 될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 대구시에서 지금 밀고 계신 대구로 앱 같은 것들의 공공 데이터를 개방을 하셔서 그것들을 플랫폼으로 키우시고 거기에 이제 실제 시민들한테 필요한 어떤 서비스로 연계가 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어떤 자유와 활력 이 규제에 대한 부분 잠깐 얘기가 있었는데 정말 인공지능 관련해서는 규제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어떤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에서만 할 수 있는 어떤 규제 자유 특구, 어떤 인공지능에 대한 부분들을 좀 특징을 잡아가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포인트를 좀 짚어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오늘 이렇게 자리가 마련돼서 너무 좋다라는 생각도 들고 또 깨알 같은 광고를 하자면 저는 내일 인터불고에서 기조연설을 합니다. 많이 와서 박수 쳐주시면 좋겠습니다. 대구 화이팅 하십시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행정 업무가 문서 업무가 많죠. AI가 잘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말씀 주셨고 또 데이터 공개를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규제 이슈 말씀을 주셨어요. 자, 그러면 일단 패널 분들의 어떤 의견들은 거의 다 들어봤고 마지막으로 넘어가기 전에 혹시 플로어에서 청중분들 중에 질문을 한두 개 정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 어느 패널 분께 답변을 받고 싶으신지 함께 손을 들고 해주시면 제가 10초 기다리겠습니다. 이게 잘 안 되시더라고요. 이렇게 말씀을 해야 질문을 하시는 것 같아서 네, 해치지 않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손 좀 들어주시겠어요? 네, 찬스가 왔을 때 해야 됩니다. 아쉬워요. 보통은 아쉬워하시거든요. 없으신가요? 네, 없다고 벨이 울립니다. 네, 인공지능 벨이네요. 자, 그러면 끝마치기에 앞서서 이종원 특보님 패널 의견들 쭉 들으셨고 그다음에 설문 경과도 확인하셨고 그리고 정말 열심히 이렇게 필기를 하셨어요. 간략하게 좀 한번 래핑 한번 해주시면 그러면서 시어의 어떤 의견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아이고 하여튼 참 좋은 얘기들을 많이 들었고요. 근데 제가 지금 이 현재 이 업무를 전담하거나 이게 아니라서 어쨌든 주신 의견들을 좀 종합적으로 정리를 하고 그 내용을 우리 해당 실국하고 같이 협의해서 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 있는데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이 특보가 아시다시피 보좌 업무입니다. 이 집행하는 개선 조직이 있지 않기 때문에 시장님께 보고 드리고 이제 일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업무라서 근데 그런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여러 얘기를 주셨지만 크게 인재 양성 문제, 그다음에 규제 문제, 그다음에 뭐 이런 몇 가지를 얘기해 주셨는데 좀 포괄적으로 좀 생각하고 있는 것들, 의견 주신 것들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인재 문제는 그렇습니다. 지금 뭐 저희 오자마자 대구에 와서 충분히 들었던 얘기들이 인재가 유출되고 있다. 대구의 젊은이들이 서울로 나가고 있고 외지로 나가고 있다. 열심히 키워놓으면 뭐하냐. 다 나가는데 지역사회에 기여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 그런 얘기를 듣고 있고 어쨌든 산학협력이나 대구의 유능한 큰 기업들 되어 와서 우리 지역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우리 지역에서 이제 취업을 해서 일할 수 있게 이렇게 하는 노력들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조금 달리 좀 이렇게 보려고 합니다. 시장님도 그렇고 여러 차례 얘기를 드렸지만 자 과연 대구 출신의 대학생이 대구에만 나서 대구에서 공부하고 대구에 있는 기업에 살고 대구에서 늙어야 되는가? 그건 아니다. 정말 능력 있고 똑똑한 친구들이 대구가 아닌 어디든 가서 본인의 꿈을 펴고
또 기여하고 하는 그런 것들은 바람직하고 권장할 일이다. 다만 대구가 훨씬 더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은 일자리와 또 좋은 기업들이 이런 것들이 많다면 오히려 대구에 저 훌륭한 친구들이 들어올 거다라는 생각들을 저희들은 하면서 대구에 있는 친구들이 나가는 거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대신 대구에 더 좋은 역량 있는 기업들을 많이 데려오고 글로벌 기업들을 유치함으로써 오히려 글로벌 인재들이 대구에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것, 그런 노력들, 그런 쪽에 좀 방점을 좀 갖추자 하는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또 실제로 이제 외투 기업들, 리쇼어링 기업들도 대구에 좀 오려하고 있고, 특히 또 ABB나 이 산업 전환을 통해서 기존 전통 기업들뿐만 아니라 AI나 빅데이터 이런 첨단 혁신 기업들이 좀 대구에 많이 뿌리낼 수 있도록 해서 젊은 친구들이 또는 해외에 있는 정말 훌륭한 인물들이 대구에서 나서 대구를 키워 나갈 수 있는, 그리고 대구를 빛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좀 풀어 나가자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저희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가장 수구는 아니고 보수적인 이런 대구 좀 이렇게 정체되어 있다고 했던 대구에서 수구는 아닙니다. 좀 잘못 얘기한 거고, 정말 블록체인이나 빅데이터나 AI의 혁신을 한번 이루자. 대구에서 정말 전 세계, 아까 제가 잘 쓰는 세계를 바꿀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한번 만들어내보자. 저희들이 그런 꿈을 가지고 있고 그런 씨앗들을 뿌리고 있고, 저희들이 이게 하루아침에 뭐 씨앗이 만개하진 않겠지만 적절한 시점에 어느 정도 때가 되면 정말 대구를 기반으로 해서 세계에 나설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것들을 가능하는 분야가 ABB 분야다. 저희들은 그래서 좀 ABB 분야에 좀 집중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인재 지금 산학협력부터 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많이 만들어 놓고 있고 또 실제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희 지금 한 가지는 대학 정책국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가 또 최초인데, 그래서 대학 정책국을 통해서 저희가 대학 관련한 지원 업무를 일괄해서 지금 통합해서 추진하고 있고, 거기에 대학 지원 쪽에 이 산학협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통일적으로 진행하겠다. 그리고 보다 효율적이고 집중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들을 지금 하고 있고요. 원래 만들어졌고 점점 대학 정책국의 역할과 기능이 커질 거고, 또 거기 예산도 많이 얹어질 거고요. 그래서 대학 정책국의 역할이 더 커질 수 있고, 이런 것들은 이 대학 교육뿐만 아니라 대학 산학협력, 인재 양성 프로그램 이런 것까지 종합해서 하고 있는 파트가 대학 정책국이기 때문에 좀 더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다. 저희들은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규제 문제 맞습니다. 이거 지금 대한민국은 법령과 규제 이런 것들이 엄청나죠. 특히 ABB 분야는 개인정보나 보안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규제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중첩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거 풀 수 있는 방법들은 우리 대한민국 헌법 체계 하에서 저희들은 특별법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이 글로벌 미래 특구, 특구 방식으로 해서 지금 저희들은 K2 후적지, 이 신공항 그 사업의 일환으로 K2 후적지를 글로벌 미래 특구로 만들겠다라는 법안을 저희들이 준비를 했었고요. 근데 이 법안이 지금 행정통합법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월 올 연말 내에 발의가 될 거고요. 이게 뭐냐면 정말 강력한, 우리가 400 몇 개 조항 중에 실제로 행정 관련한 것들 빼고 규제 완화하는 조항들이 한 200여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여러 가지 지금 우리 현행 법제도가 있는 특구가 지금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종합하고 거기에서 한 발 더 나가 조세, 행정, 그 다음에 등등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담는 그런 글로벌 미래 특구라는 개념을 통해서 이 통합 시장이 예정대로 통합이 잘 된다면 통합 시장이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알파시티나 이런 쪽에 다음 통합 시장께서 그걸 지정을 하면 거기는 규제가 많이 배제됩니다. 저희들은 규제 풀이라는 얘기보다 아예 규제를 거부하겠다. 그래서 규제 배제라는 용어를 좀 쓰고 있는데 훨씬 더 강력하게
뭐 네거티브, 뭐 포지티브 이런 개념을 넘어서 아예 규제를 없애버리고 여긴 적용이 안 된다 하는 그런 정도까지 이런 아까 말씀드린 글로벌 미래 특구 개념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나중에 조만간 법 발의될 텐데 보시면 야 이렇게까지 했나 하는 것들이 들어 있을 수 있거든요. 저희들은 이 법이 잘 정부하고 내에서도 협의가 되고 그래서 연말까지 발의가 돼서 또 내년까지 통과가 되기를 정말 그렇게 소망을 하고 있고 대구시는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다음에 그 대구로 앱하고 공공 데이터 관련해서 개방하는 문제 지금 우리 말씀 주셨는데 저희들 그 대구로 앱을 그렇게 활성화시키려고 합니다. 생활 플랫폼으로 활성화하겠다. 지금 애초에 기존에 있는 업체가 있었고 그 업체에다가 대구로 택시를 얹어서 지금 활성화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앱이 어떻게 좀 발전돼야 되냐면 다른 많은 기업들이 정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컨텐츠 아니면 핵 서비스 이런 것들을 그 대구로 앱 전체 플랫폼에 얹어서 거기다 안에서 사업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것들을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요. 특정 기업이 자기들만의 플랫폼으로 활용하는 것들이 아닙니다. 이제는 과거에는 처음엔 그렇게 출발했는데 이제는 좀 시하고 협의를 해서 플랫폼의 주도권, 그 다음에 정보, 데이터 이런 것들을 같이 공유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가 되고 그렇게 해서 플랫폼의 주인을 많이 바꿔놨습니다. 여기는 이제 새로운 어떤 서비스나 민간이든 공공이든 그런 서비스들을 이 위에 얹어서 우리 시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 서비스나 공공 서비스, 그 다음에 기업들이 어떤 비즈니스의 기회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나가겠다. 이런 것들은 아주 새로운 방식이고요. 그런 것들이 가능하리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발전시켜 나갈 거고요. 하여튼 이런 정도로 우선 답변을 드리고 또 주셨던 얘기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 시에 해당 실국하고 잘 협의해가지고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대구에 오셔서 좋은 얘기 해주신 거 정말 감사하고 하여튼 대구 하나만 좀 기억해 주십시오. 이 정말 세상에 이런 동네도 있구나. 정말 바뀌어가고 있다. 그런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 대구시가. 이렇게 좀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특보님 감사합니다. 대구시가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하셨던 것 같아요. 일단 박수부터. 네. 상당히 많이 고민을 하시고 많이 준비를 하신 것 같습니다. 특히 글로벌 미래 특구 굉장히 의미 있는 것 같고요. 제가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규제 철폐 혹은 규제 폐지를 할 때 실제 그 규제의 대상이 되는 많은 기업들의 의견을 계속 같이 붙어서 어떤 걸 폐지를 해야 되는지를 잘 만드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규제 폐지를 하기 위해서 기업들과 많은 논의를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오늘 이렇게 바쁘신데도 패널 출연을 해주신 총 6분의 패널 분들 너무나 감사 말씀 드리고 또 지금까지 약간 늦어지긴 했지만 또 끝까지 남아서 함께 해주신 청중 여러분들께도 감사 말씀 드립니다. 자유 활력이 넘치는 파워풀 대구 그리고 ABB 산업으로 다시 성장하는 대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